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가까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드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이할 일상생활 풍경은 어떨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우선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오늘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자정부터가 아니고 5시부터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뭐 어제가 월말이었고 또 헬로윈데이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또 그걸 연결해서 영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5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6주 단위로 3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시작이 된 것이고요. 뭐 많은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역시 인원 제한이 풀리는 부분, 또 영업 시간 제한이 풀리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인원 제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명, 또 비수도권은 1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식당이라든지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 곳 같은 경우에 이곳은 비접종자,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4명 이하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뭐 함께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시간은 대부분 24시간 이 영업이 가능한 것인데 그중에서 유흥시설들, 뭐 무도장이나 콜라텍 이런 곳은 적어도 이번 1단계 기간 동안은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2단계부터는 1단계 운영된 거 보고 영업시간 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색하고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요. 뭐 첫날이라서 근데 동시에 반갑기도 하고 뭐 우려되는 부분도 뭐 적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질문이 약간 이른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사적 모임 완화 제한 자체가 완전히 풀리는 뭐 인원 제한 없이 뭐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언제쯤 그럼 올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번에 회복안에 보게 되면 3차 단계쯤에서 3차 단계는 대략 우리가 예방 접종 완료율이 한 85% 이상 정도면 아마 3차 단계로 사적 모임을 제한을 해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사적 모임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아직은 충분히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최근의 양상은 이제 젊은 층이 예방 접종을 많이 맞으면서 상대적으로 소아 청소년층이 증가하고 있고 또 5, 60대 어르신들이 또 이제 최근 집단 감염이 많이 생기고 있고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양상이라서 예. 이게 어르신 미접종자에 대한 충분한 접종을 통한 보호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스터샷 접종 이런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전 국민 접종률 85% 정도 되면은 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조금 늘려나가면서 좀 시도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한편 목욕탕이나 헬스장 같은 시설이죠. 이른바 고위험 시설과 유흥 시설에는 조금 더 규제가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나 또 진단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방역 패스가 또 도입이 되는 건데요. 왜 우리만 이런 걸 적용하냐 이런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형평성이라는 게 백신을 맞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뭐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 예컨대 뭐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됐느냐 이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한 분들에 한해서는 이게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의학적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예외 확인서를 또 발급해주는 방안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그 음성 확인이 되게끔 PCR 음성 확인서를 뭐 이렇게 떼오면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백신 접종에 대한 뭐 안전성이라든지 또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방역 예. 당국에서 좀 더 이건 좀 안전하다,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네. 뭐 계도 기간도 있기 때문에 혼선이 뭐 최대한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방역 패스 적용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고견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패스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고 방역 패스에는 취지에는 동의하시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떤 왜 여기는 적용하고 여긴 적용하지 예, 예. 않는다든지 네.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취지 자체는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사유에서도 맞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 있지만 네. 바이러스는 그런 것을 봐주지 않고 언제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접종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그것을 이제 어느 시설에 어떤 조건으로 적용할 것이냐, 언제까지 적용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당장 뭐 이용하기 못하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불만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네. 좀 한시적인 조치고 그다음에 좀 경과를 보면서 나중에 확대할 수도 있겠고 예. 또 이제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 중에 이제 상당히 60% 정도는 이제 소극적인 비접종자들이 계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백신의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한 안전성 같은 것을 설득해 드리면 접종에 또 상당 부분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는 계속 백신 접종 참여에 대한 독려를 계속 해나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청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랑 같이 살아보자, 공존을 해보자 이런 건데 그러면은 공존을 위해서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있을지 남은 과제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존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가 자체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접종하지 않고 항체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치명적이고 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공존하기 어려운 질병인데 백신 접종을 하고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면 비교적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만큼 백신 접종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일상 회복을 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일상이 있겠지만 그리고 필수적인 일상적인 부분, 특히 이제 교육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또 아니면 의료 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방역과 의료 대응 측면에서 굉장히 또 세부적으로 준비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 예. 그럼 국민들께서 내가 아플 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가 아닌 어떤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코로나 의심 때문에 이제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격리실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 또 진료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고 네. 지금은 이제 응급실 이용률이 높아져서 또 이제 백신 이상 반응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응급실 진료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좀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신속하게 환자 분류를 잘 해서 응급실로 쏠림이 생기지 않고 각 지역 사회 또 동네 의원에서 이런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환자도 안심하고 볼 수 있고 또 백신 이상 반응이 의심되는 분들도 좀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에 실제로 감염이 됐을 때 경증이나 중증도에 따라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특히 경증 같은 경우에 재택 진료를 안전하게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마련해야 되겠고 예. 또 그중에서 또 중증 위험이 있는 분들 우리가 빨리 잘 찾아내서 적절한 병상을 신속하게 이송하고 예.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또 중환자 병상도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충분히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료 대응 체계 또 이런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서 예. 이런 노력들이 좀 전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료인 또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앞으로 계속 좀 많은 과제가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결론은 역시 다시 백신 접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백신 네. 접종을 하셨느냐 안 하셨냐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다 짚어주셨습니다만 미접종자들에 대한 접종 독려 그리고 진료 공백, 의료 공백, 돌봄 공백, 교육 공백까지 두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현준 평론가께서는 첨언하실 부분 없으신지요? 글쎄요, 뭐 일단은 그 마음가짐이 느슨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 마스크 착용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 볼 수가 있고 네. 뭐 음식물 쓰레기 내려간다든지 잠깐 집 앞에 나갈 때는 아예 마스크 착용 안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게 개인 방역, 개인 수칙 뭐 이런 것들 더 많이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예민도는 확실히 떨어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뭐 산밀 환경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생각했던 밀집과 지금의 밀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스스로가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상 회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설레는 단어죠. 예. 이게 단계적이라는 것이 앞에 붙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들도 조금씩 좀 단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신규 확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686명 늘었는데요. 이게 2,000명 아래긴 하지만 오늘이 월요일이어서 주말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1, 2주 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늘어난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체 생산 지수가 5 이상,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것이 5명 이상인데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을 1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5명 중에 4명 이상이 면역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70% 예방접종 완료율만으로는 충분히 80% 이상의 면역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이 2사람만 감염시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추가적으로 마스크 착용, 또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 접촉 줄이기 이러한 안전망을 2중, 3중으로 같이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70% 접종 완료율을 통해서 감염제 수를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네. 그 추가적인 방역 조치, 특히 대면 접촉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계속 확진자가 많아지게 됐을 때 감염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은 한 2만 명을 분석했을 때 네. 그중에서 접종 완료자는 한 6천 명 그리고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가 14,000명 그러니까 3대 7 정도로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한 0.4%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많이 생겨도 그러니까 돌파 감염자가 많이 생겨도 특별히 중환자나 위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지 않고 대부분 집에서 며칠 쉬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아직도 미접종자가 70%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분들 중에서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10배에서 20배 또 높기 때문에 또 중환자실 병실의 체류 기간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1,000개의 중환자실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신규 확진자 수 그중에서 불완전 접종자, 미접종자 발생이 우리가 조금만 지금 현재 2배 수준만 돼도 70%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미접종자에서 발생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늘리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의 확진자의 어떤 추세, 특히 이제 접종 완료자가 확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꾸준한 모니터링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일 걱정되는 부분 아까 이제 그 고현준 평론가께서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한 어떤 예민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최근에 뭐 사회가 저희 헬로윈 축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뭐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네네. 텐데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인원의 밀집도나 그 모인 인원들을 보고 나니까 좀뭐 우려되고 공포스럽기도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장면들은? 일단은 뭐 이태원 일대에 사람들 모여 있는 모습을 뭐 방송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와, 저런 장면들이 과거에는 연출됐던 게 기억은 나는데 최근에 그리고 저게 지금 바로 어제 그제의 모습이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물론 저렇게 많이 모인 이후에 아무 일 없이 확진도 뭐 그렇게 퍼지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간다면 뭐 좋은 거겠습니다만 걱정스러운 상황은 분명히 있었고 이태원 일대만 한 12,0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예. 그렇지 않다면 뭐 만약에 저기서 이제 집단 방역이 뭐 무너진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예.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들이 있겠죠. 뭐 의료적인 한계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면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1단계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사회 문화적인 환경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4주간 진행이 되고 이 2주는 평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
1단계를 4주간 운영해 본 다음에 2주간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2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평가가 너무 잘 됐다. 예. 그럼 이 단계를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는 기간이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좀 운영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예. 다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방역 네. 의식에 분명히 달려 있다는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의협에서는 이 자칫 이러다가 뭐 하루 2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언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헬로윈의 그 장면들, 뭐 이제 야외에서 좀 보수적으로 덜 보수적으로 보시는 전문가들은 야외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덜어 있는데 야외에 계신 분들이 결국에 또 실내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2만 명까지, 뭐 1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런 증가가 될 것인가? 그 여파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 그래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많아도 만약에 백신 접종 완료자 그리고 젊은층 위주로 경증으로 끝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대응할 때 위중증 병상의 부족으로 이어지진 않는데 지금 현재 위중증 환자, 중환자 병상의 8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이고 50대까지 합치면 90%가 50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중환자실에 많이 계시고요. 예. 이분들은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지만 그중에 일부는 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좀 한참 지났다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하셔도 항체가 충분히 잘 생기기 어려운 면역 억제자가 계신다든지 네.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조금 더 취약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미접종자 접종 그리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이것들을 통해서 중환자실 병상을 위중증으로 짓는 걸 최대한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2만 명 전체가 만약에 예방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자고 그중에서 위중증, 현재 중증화율이 0.4%인데 그중에서 또 취약군에 대한 부스터 접종을 해서 0.1% 정도로 중증화 진행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2만 명이 생겨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대응할 수가 있는데 네. 현 상황은 아직 대부분 미접종자 고위험군이 많고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2만 명이 빨리 11월, 12월 내에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의료 대응 체계로는 대응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하고 당장 내가 숨이 차고 중환자 진료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할 위험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지금 현재 확진자 증가세 자체를 조금만 더 백신 접종이 많아질 때까지 조금만 더 천천히 증가시키는 노력들이 현재는 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확진자가 이제 앞으로 2~3배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의 2~3배면 한 5~6천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일일 확진자 5천 명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 수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계치라는 건 이제 뭐 의료계에서 지금 판단을 하는 거겠지만 그 확진자들이 단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중증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또 고위험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가 이런 부분들일 텐데 지금의 추이라는 게 뭐 할로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할로윈 이전에도 제법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증가세가 지금 뭐 이렇게 완만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보도를 접하시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이 공간들이 지금은 많이 변했잖아요. 코로나 이전과는 달리 많이 변한 상황에서 또 어떤 불특정 다수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 집단 감염들을 좀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만 내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서 내가 괜찮다면 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또 괜찮다면 이런 식으로 번져돼 가야 되는 어떤 이게 일종의 무브먼트나 운동이나 문화가 돼야 될 지금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단순히 방역 수칙이 이런 것인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틀린 것이고 지키면 괜찮다. 지켰는데도 감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이걸 배려해 가면서 서로에게 좀 이렇게 물들여 가면서 그렇게 좀 퍼뜨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 코로나19 상황 함께 짚어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방역 수칙, 그 의식까지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